네. 자, 그럼 오늘 첫 번째 이야기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 얘기는요. 오세경 입학 사건입니다. 네. 오세경 입학 사건. 자, 이 이야기 여러분 다 아셨을 겁니다. 다 알고 계실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엊그저께 교육부 장관으로부터 업무 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앞으로 만 5세를 초등학교에 입학시킬 수 있도록 하라고 빨리 추진해보라고 지시를 특별히 했다고 합니다. 지금은 8살, 만 6세가 되면은 초등학교 입학하는 그 입학 연령 한 살 낮추라는 거죠. 야, 이거를 빨리 진행하래. 연구를 해보라도 아니고 빨리 진행을 하래. 야, 이게 사실 이게 교육 문제, 특히 아이들과 관련된 문제는 이렇게 함부로 하는 거 아닙니다. 어쩜 이렇게 즉흥적으로 한마디 툭 내뱉고 바로 진행해. 자, 좋아, 빨리 가. 이런 식으로 할 문제가 아니잖아요. 근데 이 사람 좋아, 빨리 가. 빨리 가. 이러고 있는 겁니다, 지금. 자, 그래서 지금 맘카페는 물론이고요. 보육계, 유치원, 어린이집, 그 다음에 초등학교 난리도 아니야. 초등학교는 초등학교대로 난리고 선생님들은 선생님들로 난리고 학부모들은 학부모대로 난리, 맘카페는 맘카페대로 난리, 어린이집, 유치원은 유치원대로 난리. 보세요. 어린이집하고 유치원 같은 경우에는 학생들이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을 다닐 수 있는 기간이 줄어들잖아. 그럼 자기들에서는 상당히 좀 수익에 상당히 큰 영향을 미쳐요. 그러니까 반대할 거야. 그리고 학교는 학교들대로 문제야. 어떡하라고? 한 살 갑자기 낮추면은 갑자기 확 낮춰버리면은 현재처럼 만 6세에 입학한 애들도 있을 거고 만 5세에 입학한 애들이 적어도 두 팀이 두 연령대 같이 1학년이 되는 사태도 생길 거예요. 그죠? 5세 계속 연령을 낮춰버린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죠? 그럼 만약에 내년부터 5세 입학이다. 그런데 내년에 6세 된 애들도 있을 거 아니야. 6세는 6세들 1학년 입학, 5세는 5세들 1학년 입학이야. 그렇게 되면 이거 난리도 아닐 거예요. 나이 갖고 애들, 요새 조그만 애들 나이 갖고 얼마나 싸우는데 걔들 그거 가지고 5세하고 6세가 한 반에 있다. 그럼 그것도 난리도 아닐 거예요. 부모들 사이에서 싸움 나고 난리 날 거예요. 자, 어쨌거나 5세와 6세가 적어도 12년 동안 같은 학년으로 쭉 다니게 될 거야. 그거 어떻게 하려고? 갑자기 1학년 입학생도 좀 확 늘어나. 이건 한두 가지 문제가 아니거든요. 선생님들 난리가 날 거예요. 지금 초등학교 선생님들 제일 하기 싫은 학년 몇 학년인 줄 아세요? 1학년. 왜? 1학년은 애들을 선생님이 아니라 엄마래, 엄마. 예, 저도 제가 그 느껴요. 초등학교 1학년은 엄마예요. 선생님이 아니라. 자, 그런데 이거를 빨리 하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난리가 났죠? 예, 난리가 난 겁니다, 지금. 자, 댓글 한번 볼까요? 이건 하실 말씀 다들 많으실 것 같아요. 예. 자, 학교를 타가소로 만들려고 하네. 다 잘 될 거야, 님. 경답다. 살기 좋은 나라. 5세 형들한테 왕따 당합니다. 투더무님, 학교 빨리 가! 삼각산 다람쥐님, 내일 지지율 21% 간다. 김보라님, 영유아 지원금 30만원 아끼려고 별 수작을 다 하는 거다. 예, 그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예, 해바라기님, 자식이 없는 사람이라서 뭘 알겠어요. 자, 이수키님, 지지율 20%도 안 될 듯. 자, 그리고 영유아 지원금 30만원 삥땅 치려고 그런다. 김반장님, 유치원 다 망하게 생겼네요. 라고 하셨습니다. 예. 김반장님, 미친 짓이다. 예. 살기 좋은 나라님, 미국 유학 보내려는 기득권의 꼼수. 자, 노아님, 우리 동생도 난리 아닙니다. 자, 빛나는 그대님, 이 정권은 탄핵해야 될 장관 왜 이렇게 많나요? 그렇죠. 예. 이제 뭐 탄핵까지 갈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거나, 이게 지금 교육계, 학부모들, 그 다음 맘카페, 난리도 아니야. 진짜 난리도 아니야. 자, 어떻게 된 건지 한번 볼까요? 자, 5살에 학교를 간다. 자, 이게 상당히 심각한 문제를 낳습니다. 예? 일단 이게 왜 온율 하루 햇빛이 무섭다고 실제로 이 대여섯 살 때는요. 진짜 한 달이 무서운 경우도 있어요. 한 달이 무섭다 싶은 게
아니면은 얘는 한 달 빨리 태어났을 뿐인데 영 아이들의 이런 지능이라든지 행동 발달이 천지 차이인 경우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진짜 이 어릴 때, 이 연령대의 아이들의 한 달, 두 달, 6달, 이거 정말 편차가 커요. 그런데 5살에 근데 학교를 간다? 1년을 훅 땡겨버린다? 그럼 아이들이 과연 학교에 적응할 수 있을까? 걱정이 안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5살 아이들은 학교에서 교육을 받는 게 아니라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서 교육이 아니라 보육의 대상이어야 하는데 지금 윤석열 정권은 지금 뭔가 착각을 하고 있다라는 지적이 지금 많이 나옵니다. 자, 특히 어떤 부분에서 어떤 면에서 지적이 많이 나오냐면요. 이게 저출산 대책으로 나왔다는 거에 대해서 사람들이 되게 어처구니 없어 합니다. 도대체 이게 저출산 대책하고 뭔 상관이 있는데? 이게 뭔데? 라는 그런 얘기들이 많이 나와요. 이게 여러분, 저도 지금 보통 저출산 대책이다 그러면 얘기가 대충 감이 오잖아요. 근데 아이들을 1년 먼저 초등학교 보낸다고 해서 이게 저출산 대책이 되는지 저로서는 이해가 안 갑니다. 그러니까 아마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아이들이 엄마한테서 엄마한테서 케어를 받아야 되는 시간을 줄여주면은 아이를 더 많이 낳지 않겠느냐, 더 빨리 낳지 않겠느냐, 뭐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아니, 1년 일찍 학교 보낸다고 해서 누가 애 많이 낳습니까? 애 더 낳습니까? 아니에요. 절대 아니에요. 자, 근데 이걸 저출산 대책으로 내세웠다는 것 자체가 저로서는 되게 어처구니가 없어요. 많은 분들이 어처구니가 없어요. 특히 맘카페에서 난리가 났습니다. 자, 이거는 다른 데도 아니고 평소 윤석열 정권을 엄청나게 빨아주던 매일경제에서 나온 그 뉴스 제목입니다. 기사 제목이에요. 7세 입학 추진에 맘카페 난리, 교총도 반발. 자, 학부모들 이게 100년 대계냐? 교육부 논의 물고 트자는 것. 아니 뭐 논의 물고를 진짜. 자, 그래서 지금 난리도 아니다. 언론에서도 지금 시끄럽게 들끓고 있다. 지금 뭐 이 부분에 대해서 만 5세, 우리나라 나이로 7살, 그때 학교를 가는 것을 놓고 지금 언론들이 쉴드를 몇 군데가 좀 쳐주려고 했어요. 특히 노컷 뉴스 같은 경우에 초기에 이거 좀 쉴드를 좀 쳐주려고 했던 것 같아. 근데 지금 현재로서는 노컷 뉴스 걔네들도 쉴드를 치려고 해도 쉴드를 칠 수가 없는 상황 같아요. 그래서 지금 전부 다 비판밖에 없습니다. 특히 제가 보니까 맘카페 가니까 난리도 아니야. 똥 못 닦는 7살 수들어오고 맘카페도 2번 남도 취약 연령 하향 비판 한 목소리. 자, 더군다나 근데 이게 취약 연령 하향 5세 입학, 만 5세 입학, 그 다음에 우리나라 나이 7세 입학, 7살 입학, 이게 저출산 대책으로 제시가 됐다는 게 다들 더 황당해 합니다. 도대체 이게 어떻게 저출산 대책이냔 말이에요. 특히 뭐 다 좋아요. 저출산 대책도 좋고 다 좋은데 엄마들, 특히 아이를 키우고 있는 엄마들은 제일 많이 걱정하는 게 아이들 화장실이에요. 저도 사실 아이 초등학교 보낼 때 제일 먼저 걱정했던 게 화장실이었어요. 애들이 우리 요새는 집에 다 비데가 있잖아. 비데에 익숙해 있는 애들인데 과연 지 혼자서 오늘 갑자기 학교 가가지고 네 손으로 똥 닦아와라 이러면은 할 수 있을까? 엄청 걱정이 됐습니다. 사실 정말 걱정 많이 됐어요. 저 역시도 엄청 걱정을 했는데 물론 뭐 보내니까 어찌어찌 잘 하더라고요. 그런데 선생님들 얘기 들어보면은 초등학교 1학년의 경우에는 아이들이 화장실 간 다음에 그 뒤처리를 못 해가지고 선생님이 뒤처리를 해줘야 되는 경우가 엄청나게 많대요. 그래서 실제로 아이들이 뒤지를 못 닦고 바지를 이렇게 잡고 와가지고 선생님 닦아주세요 라고 하는 경우도 엄청 많다고 한대요. 그런 경우도 제법 있대요. 그래서 초등학교 1학년 담임 선생님은 담임 선생님이라기보다 거의 엄마에 가깝다라고 할 정도입니다. 실제로 제가 초등학교 1학년 때 같은 경우에는 그때는 푸세식 변소였거든요. 푸세식 화장실이었거든요. 푸세식 화장실에서 초등학교 1학년 애가 그 화장실에서 응가누고 일어나다가 넘어져갔는데 그대로 화장실에 빠진 거예요.
걔 저 구한이라고 얼마나 쌩 난리를 쳤는지 몰라요. 실제로 그런 사례도 많아요. 그래서 화장실, 그러니까 1학년의 경우, 그러니까 지금도 8살, 그러니까 만 6세인 경우에 화장실을 제대로 갈 수 없는 아이들이 많은데, 이걸 나이를 연령대를 한 살 더 낮춰버리면 그런 애들이 더 많을 거다. 이 아이들을 어떻게 할 거냐. 그러니까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같은 곳에서는 이게 케어가 되는데, 학교는 그게 케어가 안 된단 말이에요. 학교는 그런 보육을 하기 위해서 만든 곳이 아니잖아요. 보육이 아니라 교육을 하는 곳이잖아요. 근데 이게 아무런 그 충분한 연구나 그 의견 수렴이나 이런 거 없이 갑자기 빨리 추진하라 그러니 얼마나 엄마들은 열받겠어요. 그리고 유치원, 어린이집은 얼마나 열받겠습니까? 또 선생님들은 얼마나 열받겠어요. 지금도 8살, 그러니까 만 6세인 이런 애들도 1학년으로 받아들이면 얘들 어떻게 학교에 왔냐 싶을 정도의 그런 애들이 많은데, 그걸 여기에서 한 살 더 낮추라고? 어떡하려고 그래요? 어? 심각합니다. 자, 그러니까 여기저기에서 비판이 엄청나게 쏟아져요. 당장 이 맘카페에 올라온 거 보세요. 이런 댓글이 이렇게 올라왔어요. 2번 남 크크크, 2번 남 후회되면 탄핵 집회 나가라. 이 찍들아, 니들이 망쳐놓은 거야. 왜 1번들이 2번들 때문에 피해를 봐야 하죠? 예. 이 찍들한테 분노감 폭발. 모르게. 자, 또 있습니다. 여기 한 분은 국가주도 아동학대래. 예. 저 이 말 보는 거 되게 공감했어요. 국가주도 아동학대. 예? 그 다음에 이 홍삼 사탕인가? 이 사람. 예. 2번 남들아, 니들이 똥 닦아줘라. 야, 2번들아, 너희가 못하면 존나 팰 거라며. 책임지고 패라. 자, 이 찍들이 저런 거 당해야 되는데, 에휴. 자, 니들이 싼 똥 제발 치워. 7살들이 무슨 죄야? 이 찍들 여기 댓글 안 다네. 아, 진짜 작작해라 멍청한 2번들아. 자, 여기 또 이런 얘기도 있어요. 이제 댓글 알바 동원해도 여론 수습이 안 되나 보네. 자, 손가락 안 자르고 뭐하냐? 이러고 있죠. 자, 이래서 지금 나오는 얘기가 뭐냐? 다음 주 지지율 더 떨어진다! 라는 얘기가 벌써 지금 나오고 있어요. 아, 제가 봐도 그래요. 다음 주 되면은 진짜 지지율 더 떨어지지 싶습니다. 자, 댓글 한번 볼까요? 자, 이경화님, 유치원연합회에서 부들부들, 이 찍들 손가락, 콜골 정부, 콜골이 애를 낳아봤어야 알지? 백현숙님, 우리 손녀가 5세 입학 대상인데 미치겠습니다. 그렇죠. 김권희님, 1학년 쌤들 미쳐버릴 것. 그럼요. 박예숙님, 생일 늦은 아이들 더 힘듭니다. 네, 진짜 힘들어요. 그러니까 12월 달에 생일인 아이들이 있죠. 12월 달에 생일인 애들은 보면은 좀 치명적이에요. 그러니까 왜냐면 이 아이들은 1월 때 태어난 애들보다 그 1년 정도 사실상 보면 한 살이는 적은 거잖아요. 그래서 얘들 보면은 발달 속도가 확실히 늦은 게 티가 나요. 근데 이런 애들이 전부 다 1학년에 들어간다. 어우, 힘들어요, 진짜. 자, 김영님, 국민 학대 수준이다. SH님, 국가주도 아동학대, 에휴, 라고 그렇습니다. 예. 자, 오리님, 노랑오리님, 예. 장용진 기자님, 항상 응원합니다. 라고 해주셨네요. 예, 감사합니다. 후원 감사합니다. 자, 김보라님, 10월생은 사실상 4살이지요. 예. 그렇죠. 예, 이게 남의 일이 아닌 것 같은 게, 저도 이제, 우리 애가 이제 1월생이긴 한데, 되게 힘들었어요. 초반에. 아이가 이제 초등학교 갈 무렵에 되게 적응을 못할까봐, 특히 화장실에서 적응을 못할까봐 엄청 걱정을 많이 했거든요. 그런데, 자, 어쨌거나, 이래서 바로 이 문제 때문에 다음 주 지지율은 더 떨어질 것 같다라는 것이 지금 일반적인 관측입니다. 사실 제가 그랬잖아요. 이게 아마 보수층들이 대거 지지율 방어에 나설 거기 때문에 그 보수층 결집이 일어나가 가지고 아마
다음 주 초에는 지지율이 떨어지는데 그 이후로는 다시 지지율이 반등할 거다. 제가 그렇게 예측을 했었는데 지금 같은 상황이면 지지율 반등이 어려울 것 같아요. 지지율이 더 떨어지면 더 떨어지지 지지율 반등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분은 근데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윤석열이 이제 휴가를 갔잖아요. 휴가 갔으니까 한동안 조용할 거니까 사고를 안 칠 거니까 지지율이 올라갈 수도 있다. 라는 말씀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기는 계십디다. 그런데요. 지금과 같은 상황이면 다음 주 지지율은 더 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예. 아까 보니까 어떤 분들 21% 말씀하시는 부분이 있는데 21%까지는 아니겠지만 20% 중반으로 또 떨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일 모레 발표될 거는요. 이거 이제 초등학교 입학 연령권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반영이 안 됐을 겁니다. 그래서 아마 지지율이 좀 적게 떨어질 텐데 주 후반으로 넘어가서 이제 MBS 조사라든지 뭐 갤럽 조사라든지 미디어 토마토 이렇게 조사가 나오는 거 보면은 그때는 지지율이 많이 떨어져서 나올 겁니다. 이게 되게 심각해요. 다음 주에 그래서 지지율은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 더 많이 떨어질 수도 있다. 그리고 지지율 하락이 꽤 오래 갈 것 같다. 그런 얘기를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왜? 안 그래도 악재뿐이잖아요. 지금 뭐가 또 악재가 있어요. 지금 국민의힘 지금 권성동이 물러났습니다. 그리고 지금 비대위 체제로 넘어가는데 권성동이 물러나고 비대위 체제로 넘어가는 이 과정이 사실상 윤석열의 뜻, 윤심이 직접적으로 결정적으로 작용한 거로 돼 있잖아요. 근데 그 윤심이 권성동 물러나라라는 윤심이 작동하게 된 배경이 뭡니까? 예, 문자 메시지. 이준석 보고 내부 총질만 하던 대표가 날아가니까 점 참 좋네요. 라는 그 문자가 공개된 직후에 권성동이 날아가게 되는 거잖아요. 자, 이렇게 되면 뭐가 문제가 생기느냐? 소위 말하는 윤핵관들이 윤석열로부터 버림받은 셈이 되잖아요. 자, 그죠? 이렇게 되면은 권성동이 1차적으로 버림받게 되지만 장제원도 같이 사실 좀 날아가게 될 가능성이 높아요. 왜? 권성동의 빈자리를 누가 채울 거냐? 결국에는 검사들이 채울 거란 말이야. 검사들이 채우게 되면 어찌 된다? 제일 먼저 눈에 가시처럼 보게 될 사람이 바로 장제원이죠. 권성동 날라갔으니까 다음은 장제원 날릴 거예요. 자, 이렇게 되면 뭐다? 국진당 내부에서 이게 자기들끼리 계파 갈등이 날 가능성이 커요. 이 계파 갈등이 나중에 뭐 어떻게 그 일파만파 이렇게 영향을 미칠지 모르겠으나 당장은 뭐에 영향을 미친다? 윤석열의 지지율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특히 비대위가 어떻게 구성되느냐? 검사들 중심으로 구성이 된다. 라고 한다면 지지율 떨어지는 건 이제 명약 관화해요. 예. 윤석열은 당장 검사들이 장악을 하면은 자기가 그 당정을 모두 장악할 수 있을 거고 그 당정 장악력이 더 커지기 때문에 유리하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으나 그걸 바라보는 국민들, 특히 보수층에서는 매우 불쾌해 할 겁니다. 예. 검사들이 다 해먹어? 그건 아니지. 라고 하는 그 주장이 아마 보수층 내부에서 분출될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되면은 당장 TK 쪽에서 지지율이 빠질 겁니다. 그러니까 지지율 하락은 앞으로 좀 더 갈 수도 있다. 이 변수가 지금 많아졌습니다. 윤석열이 다음 주에 휴가를 가기 때문에 지지율이 올라갈 것이다라는 그런 의견도 있는 반면에 이 초등학교 입학 연령 문제라든지 권성동이 날아가는 문제라든지 뭐 비대위 구성이라든지 이런 문제 때문에 지지율 하락이 좀 오래 갈 수도 있다. 이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볼 때도 그렇게 될 것 같아요. 자, 두 번째 얘기가 바로 그 얘기로 준비된 겁니다. 국진당 어디로 가나 윤핵관 됐고 검핵관 전면 배치, 친윤 검사로 친정 체제. 야, 친윤 검